자, 이번 시간에는 C팀 전력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팀 같은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렸던 A팀과 B팀에 비해서는 전력에 큰 변화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지만 선수단의 변화가 크게 있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지난 시즌 우승을 차지한 팀이기 때문에 이번 시즌 역시 목표는 당연히 우승일 것이고 최대한 이 왕자의 자리를 길게 지켜나가는 것이 C팀의 목표이고 또 방향성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왜냐하면 첫 시즌에 A팀이 우승을 하고 나서 두 번째 시즌에 최하위로 꼬꾸라졌잖아요. 그런데 C팀은 어쨌든 지난 시즌 힘겹게 아슬아슬하게 우승을 차지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지켜내면서 계속해서 강팀의 이미지를 굳히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22 시즌에는 준우승을 차지했었는데 사실 시즌 막판까지 계속해서 1위 자리를 지키면서 우승의 문턱까지 갔었는데 문제는 마지막 최종 라운드에서 주장 김원기 선수가 빠졌고 또 그때 핵심 멤버들이 조금 이탈이 생기면서 남은 선수들로 마지막 라운드 최종전을 치렀었거든요. 근데 그때 성적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막판에 역전을 당하면서 결국 아쉽게 우승을 차지하지 못하고 준우승에 머물러게 됐었고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 전 시즌의 그 아픔 때문에 주장 김원기가 어떻게 해서든지 우승을 좀 우승을 이뤄내겠다라는 각오와 다짐을 가지고 팀을 이끌었고 최종전까지 마쳤을 때 결국 팀이 우승을 차지하면서 두 시즌 만에 우승하는 데 성공을 했고 김원기 주장이 굉장히 만족스러워하는 시즌으로 마감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일단 잔류 선수를 보면요. 주장 김원기 선수가 있고 그리고 양두영 선수를 재계약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에이스를 지켜냈다. 이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리고 이승환 선수랑 조성현 선수가 FA 이적 시장으로 나갔지만 결국 다시 잡게 되면서 총 4명의 선수가 잔류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두 시즌 동안 부주장 역할을 맡았던 김동원 선수가 결국 재계약을 하지 못한 채 D팀으로 이적을 하게 되면서 이탈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선수로 이석준 선수와 현창민 선수가 팀에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포지션을 살펴보면요. 양두영 선수와 현창민 선수 이 두 명의 선수가 공격진을 이룰 것 같고 그리고 모든 포지션 소화가 가능한 김원기 선수가 아무래도 이제 공격진이 2명의 선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은 좀 미드필더로 내려와서 플레이를 할 가능성이 높겠고요. 그리고 이석준, 이승환, 조성현 이 3명의 선수가 수비진을 갖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승환 선수랑 조성현 선수는 주 포지션이 골키퍼예요. 그래서 골키퍼를 소화하면서 수비로 올라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유동적으로 포지션을 맡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상 포메이션 살펴보면요. 일단 첫 번째로 가장 많이 쓸 것 같은 포메이션이 바로 112거든요. 그래서 이승환 선수가 일단은 주전 골키퍼로 배치가 되고 그리고 조성현 선수가 약간 미드필더 쪽으로 올라와서 수비 겸 미드필더 그래서 중앙에서 좀 활약을 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현창민과 양두영이 투톱에서 공격을 이끌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김원기 주장은 이번 시즌 같은 경우에는 정경기를 소화하기는 사실 조금 어렵긴 합니다. 어쨌든 가정에 아이가 둘이 있기 때문에 육아하느라 뭐 정경기를 소화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시즌아웃은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 좀 좋은 소식이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이석준 선수 같은 경우도 이번 하반기 시즌에는 결혼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선수가 몇 경기로 소화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석준 선수도 많은 경기를 결장할 수도 있다. 이거를 감안하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예상 포메이션으로 보면 2-1-1이거든요. 그래서 조성현과 이승환이 수비를 보는데 사실 조성현 선수가 골키퍼 포지션 한정으로는 리그 탑입니다. 옆 동네 MWR 리그에서도 조성현 선수가 주 포지션이 골키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골키퍼 포지션에서는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쳐주고 있고 MMS 리그 같은 경우에는 골키퍼를 소화할 수 있는 선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조성현 선수가 골키퍼를 봤을 때는 굉장히 안정적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또 이승환 선수도 어쨌든 주 포지션이 골키퍼거든요. 그래서 김원기 주장이 상황에 맞춰서 이제 조성현과 이승환을 번갈아 가면서 골키퍼를 세우고 또 수비를 세우고 이렇게 플레이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현창민 선수가
이번에 합류했기 때문에 현창민을 최전방 스트라이커에 배치를 해놓고, 워낙에 골 결정력이 좋으니까요. 그리고 그 밑에 약간 양두영 선수를 조금 밑으로 내려서 미드필더로 활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현창민 선수가 만약에 경기에 나서지 않을 경우에는 현창민 대신 김원기 선수가 톱에 서거나 그런 전술을 사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C팀 같은 경우에는 예상 순위로 일단 2위를 잡아놓긴 했지만 우승을 또다시 차지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근데 제가 굳이 2위로 꼽은 이유는 일단 밸런스적인 측면에서는 D팀이 C팀보다는 좀 더 앞서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장 김원기 선수가 빠질 거를 감안했을 때 잘하면 우승을 놓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일단은 2위로 꼽았고요. 기대 요소를 살펴보면 일단은 지난 시즌의 우승 멤버가 거의 대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두건 선수 외에는 우승 멤버가 그대로 왔기 때문에 일단 위닝 멘탈리티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선수 간의 호흡이 굉장히 익숙할 거기 때문에 좀 경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다른 팀에 비해서는 적응 기간이 짧게 소요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공격과 수비의 밸런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공격력도 현창민 선수에 가담하면서 레벨이 올라왔고, 그 수비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조성현 선수가 기량이 많이 올라왔고, 이승환 선수 또한 이 골키퍼 포지션에 대한 경험치가 그만큼 쌓였기 때문에 굉장히 잘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불안 요소는 이 C팀 같은 경우에는 이상하게 김원기 주장이 출전할 때나 결장할 때 성적이 극과 극을 달려요. 그래서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김원기 주장이 출전한 경기에서는 16승 2무 5패를 기록하면서 승률 70%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런데 김원기 주장이 결장을 했을 때는 3승 1무 8패, 승률이 14%예요. 완전히 극과 극이에요. 그래서 이번 시즌 같은 경우에 김원기 주장이 어쨌든 결장할 수 있는 리스크가 항상 있기 때문에 김원기 주장이 결장했을 때 과연 이 팀이 어디까지 버텨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점이 항상 있다는 것, 그거를 좀 참고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